지우는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고 새로 산 작업복을 입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파란 셔츠와 헐렁한 작업 바지, 그리고 달아빠진 것 같은 모조, 가죽 장갑을 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았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거울 속의 그는 더 이상 재벌가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평범한 청소부 일꾼이었다. 그는 오늘이 중요한 날임을 알고 있었다. 이 한 달간의 경험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회사 운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는 시험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진짜 필요할까? 굳이 청소부로 일하지 않아도 회사를 배우는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고쳐먹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었다. 회사의 기초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 회사 건물에 들어선 순간 그는 어색함과 함께 서늘한 긴장감을 느꼈다. 대리인으로 신분을 감춘 채 직원들과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관리실로 들어갔다. 관리팀장은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는데 이름은 강 팀장이었다. 강 팀장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담하게 말했다. 신일이야. 좋아. 청소구역은 2층 복도다. 오늘까지는 여기저기 파악이나 해. 근데 느리게 굴거나 문제 일으키면 바로 짐 싸서 나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걸레와 청소도구를 챙겼다. 그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 맡은 구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료 직원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는 것을 금세 느꼈다. 그날 오전 첫 번째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중간 관리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바쁘게 복도를 지나가다 커피를 바닥에 엎질렀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커피잔을 휙 던져 쓰레기통에 넣고는 지훈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거기. 그거 당장 치워. 지훈은 짧게 대답하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직원이 키득거리며 말했다. 어이, 이 사람 일도 못하는 것 같네? 얼마나 걸릴 거야? 아직 반도 못 닦았잖아.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며 떠나는 동안 지훈은 일에 악물고 걸레질을 계속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자신이 이 회사의 취아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식당으로 몰려가는 동안 지훈은 구석에서 남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의 접수원인 수진이에요. 처음 뵙네요. 오늘 첫날이세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혹시 강 팀장이 또 뭐라 했나요? 이곳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훈은 그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친절에 약간 위로를 느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에 강 팀장은 지훈을 일부러 들들 볶으며 일을 더 시켰다. 그는 정수기 주변을 청소하던 지훈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저 창고 뒤쪽도 내가 청소해야지. 내가 말 안 하면 안 할 작정이냐. 지훈은 화를 꾹 참으며 지시를 따랐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전혀 모르시는 건가?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거야. 하지만 지훈은 결심했다. 이 경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회사의 진짜 문제를 들여다볼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저녁이 되자 지훈은 근처 창고에 물품을 반납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때 그는 창고 한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파일과 문서들이 가득했다. 그는 파일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이곳에는 회사 내부의 문제를 암시하는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자세히 읽어볼 시간을 가지기로 하고 서둘러 파일을 다시 덮었다. 강 팀장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당장 닫고 나와. 지훈은 파일을 몰래 치우며 강 팀장에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정리 중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씩 웃으며 말했다. 잘못 들키면 그만둬야 할 줄 알아라. 그날 밤 지훈은 자취방에 돌아와 오늘 하루를 복귀하며 내일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여느 때와 같이 청소 도구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제 발견한 문서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 문서들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점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다. 복도 청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 팀장이 나타났다. 강 팀장은 벌써부터 지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지훈을 대했다. 야, 3층 복도에 커피 쏟아졌단다. 그쪽도 내 구역이니까 가서 정리해라. 근데 말이야, 내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이런 일도 덜 생기지 않았겠냐. 그는 비꼬는 말투로 지훈을 몰아붙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지시를 따랐다. 3층으로 올라가 보니 복도 한가운데 커피가 넓게 퍼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척하면서도 휴대폰을 들고 지훈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몇몇은 작게 웃음을 퍼뜨리며 속삭였다. 저 사람 신입인가 봐. 저렇게 느려서야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그냥 잘리고 다른 사람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은 그들의 조롱을 애써 무시하며 걸레질에 이어갔다. 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자신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지훈은 다시 샌드위치를 들고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진이 먼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도 점심을 챙겨와서 그의 옆에 앉았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죠.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그런 대로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지훈은 짧게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다. 사실 여기서 일하다 보면 강 팀장 같은 사람들이 정말 문제라는 걸 느껴요. 저도 입사 초기엔 꽤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훈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까요?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여기선 다들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거든요. 누구 하나 나서면 본인이 피해를 보니까요. 특히 청소부나 하청 직원들은 더 그렇죠. 강 팀장은 특히 약자를 골라 괴롭히는 걸 좋아하니까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지훈은 더욱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한 달을 버티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숨겨진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창구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어제 발견한 문서의 출처를 파악하려 했고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런데 몇몇 오래된 파일 속에서 강 팀장과 연관된 수사만 거래의 기록이 포함된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에는 강 팀장이 회계 정보를 조작해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횡령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 지훈은 파일을 살펴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다. 이런 일을 계속 묵인하면 결국 회사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일을 공개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도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했다. 파일을 정리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 팀장이 창고로 들어온 것이다. 그는 지훈이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좁혔다.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런 걸 뒤질 자격이 있는 줄 알아. 강 팀장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침착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그냥 정리하던 중에 발견한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강 팀장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듯 비웃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 자리도 오래가지 못할 거다. 강 팀장은 파일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훈은 순간적으로 그것을 감추었다. 그는 모른 척하며 작업을 마무리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강 팀장이 단순한 폭언과 괴롭힘을 넘어 더 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퇴근 후 지훈은 다시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다. 그는 이제 이 회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였다.
강 팀장과의 충돌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지우는 이 회사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위한 길에 걸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어제 강 팀장과의 충돌 이후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는 어제 몰래 챙긴 파일 몇 개가 들려 있었다. 이 문서들은 단순히 강 팀장이 비리를 저지른 증거를 넘어 회사 내에 더 큰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아침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다시 강 팀장의 눈에 띄었다. 강 팀장은 의도적으로 지훈에게 지나치게 많은 일을 지시하며 괴롭혔다. 너야, 그쪽 복도만 청소하고 끝날 거면 집에 가서 쉬지 그러냐. 여기서 돈 받아가는 만큼은 일 좀 해라. 주변 직원들이 그의 말에 키득거리는 것을 들으며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지훈은 점심시간이 되자 조용히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은 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조금 도와줄 수 있나요?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내가 어제 강 팀장이 연루된 이상한 문서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만약 이걸 좀 더 깊이 조사하면 회사 전체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당신이 접수원으로 일하며 가진 접근 권한이 필요해요. 강 팀장이나 다른 고위 관리자가 놓쳤을 만한 기록들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알아는 것을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진은 약간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지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날 오후, 수진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자료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 팀장이 자주 사용하는 내부 결제 기록과 비공식적인 메모들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평범해 보였지만 몇 가지는 명백히 이상했다. 그녀는 그 문서들을 USB에 저장한 후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전달했다. 지훈은 그 자료를 집으로 가져가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가 확인한 문서들에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초과근무 수당 횡령, 가짜 계약서 작성, 그리고 강 팀장과 일부 고위 직원들이 외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는 점점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히 강 팀장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일부 시스템 자체가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 날, 지우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분명해졌다. 이 회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강 팀장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보이냐? 강 팀장이 그를 불러 세웠다. 청소부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곤란하지 않겠냐? 지우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시 받은 일들을 다 하느라 바쁩니다. 혹시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강 팀장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증거도 없었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지훈이 창고에서 다시 문서를 정리하던 중 강 팀장이 갑자기 나타났다. 또 뭐 하는 거야? 그는 고함을 질렀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창고 청소 중입니다. 특별히 지시하신 일이 아니라면 저는 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강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표정은 분명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가 자신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서둘러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수진과 다시 만났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말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 다음 단계가 뭔데요? 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강 팀장이 직접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강 팀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까지 해봅시다. 그날 밤, 지우는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다가올 결전을 준비했다. 그는 강 팀장을 무너뜨리고 그를 통해 회사 전체의 문제를 드러낼 계획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용기와 지혜에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직원들은 복도와 회의실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지우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실행할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증거를 모으는 단계를 넘어 강 팀장의 행동을 드러낼 준비를 해야 했다. 지우는 청소 도중 우연을 가장해 강 팀장이 자주 출입하는 사무실 근처를 지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강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계약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 괜히 이걸 누군가에게 흘리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야. 지우는 멈춰서서 강 팀장의 말투와 태도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가 말하는 계약건은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는 그 순간 이 장면을 녹화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강 팀장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패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에 심어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수진과 다시 만났다. 수진은 이미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강 팀장이 완전히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직원 몇 명도 당신 이야기를 강 팀장한테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괜찮아요.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게 없으면 강 팀장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얻으려고? 지금 당신이 뭘 하든 그는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해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안심할 수 없게, 그리고 자신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강 팀장이 주로 사용하는 창고 근처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입으로 소음을 내며 정리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강 팀장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 팀장이 창고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야, 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강 팀장은 고함을 치며 나타났다. 창고 청소를 지시받아서요. 지우는 차분히 대답했다. 하지만 강 팀장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나? 청소부가 왜 자꾸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거야? 지우는 순간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저는 그냥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강 팀장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명히 뭔가를 감지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퇴근 후, 지우는 수진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둘 다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 팀장이 오늘 당신을 꽤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말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걸 얻었어요. 그는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해야 해요. 지우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강 팀장의 약점을 더 깊이 파헤쳤다. 이제 그는 강 팀장의 행동을 녹화하거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그가 모은 자료들만으로는 강 팀장의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그는 충분히 강 팀장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또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 도구를 챙기고 복도를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는 오늘 강 팀장의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다. 복도 끝에서 강 팀장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너, 내 방으로 와. 강 팀장은 짧게 명령했다. 지우는 그의 말을 따르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강 팀장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나를 귀찮게 만들어? 지우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전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 팀장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혹시 제가 뭔가 실수한 건가요? 강 팀장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너 같은 놈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괜히 내 일에 끼어들다간 내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모를 거다. 그 순간 지우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녹음기를 더 꽉 쥐었다. 이제 그는 필요한 증거를 얻기 시작했다. 이 대화는 강 팀장의 위협적인 태도와 그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사무실에서 나온 후 지우는 조용히 복도로 걸어가며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강 팀장을 무너뜨릴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강 팀장을 마주칠 때마다 긴장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녹음 파일은 강 팀장이 자신을 위협한 증거로 유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강 팀장은 그날도 변함없이 검하는 태도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부하 직원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를 울렸고 그가 누구에게든 쉽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우는 일부러 강 팀장이 지나다니는 경로 근처에서 일을 했다. 오늘은 그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고 싶었다. 오전 내내 청소를 하며 그는 강 팀장이 점심 이후로 예정된 중요한 계약 미팅에 대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엿들었다. 그 대화는 분명히 뭔가 비정상적인 점이 있었다. 글 계약서에 문제 없어야 한다. 내가 사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강 팀장이 말했다. 오늘만 지나면 아무도 이 일에 대해 물어볼 수 없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이 미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만 했다. 계약서가 강 팀장의 비리를 밝혀줄 중요한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수진과 급히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까지 녹음한 내용과 강 팀장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수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그 미팅에 어떻게 접근하려고? 당신이 거기에 있으면 바로 들킬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미팅이 열리는 회의실 근처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뭔가 남기고 가는 자료나 대화를 기록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수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만약 들키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거예요. 그날 오후, 강 팀장은 정해진 시간에 계약 미팅을 시작했다. 지우는 멀찍이 복도를 걸으며 회의실 근처를 서성였다. 그는 수진이 조용히 회의실 근처에 자리 잡는 것을 확인한 후 약간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 회의실에서 강 팀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상당히 긴장한 듯 들렸지만 동시에 자신만만한 말투였다. 이 계약은 완벽해야 한다고 했잖아. 어떤 구멍도 남겨선 안 돼. 내 이름이 걸린 일이니까. 강 팀장이 말했다. 지우는 그 대화를 엿듣는 동안 점점 더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이 계약이 그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진이 무사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미팅이 끝난 후 수진은 계약서 복사본 몇 장과 녹음기를 손에 쥐고 조용히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여기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지훈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계약서에는 강 팀장이 자신과 연결된 특정 업체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승인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업체는 명백히 실체가 없는 가짜 회사였고 강 팀장은 이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계약서와 녹음 내용을 함께 분석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바로 행동에 나설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는 회사 내의 다른 고위 관리자들에게 강 팀장의 비리를 알리고
동시에 강 팀장이 자진해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 앉아 앞으로의 행동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더 큰 한방이 필요하다. 그는 내일이 모든 것을 결정질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 팀장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지우는 이 게임에서 마지막 수를 준비하며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속은 긴장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임을 알고 있었다. 강 팀장의 부패를 폭로하고 회사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는 이제 한 번뿐이었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는 강 팀장의 행동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야 했다. 아침 일찍, 그는 수진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수진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늘 준비는 다 됐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네,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그는 어젯밤 내내 정리했던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제가 말했죠. 이 회사는 바뀌어야 해요. 오늘이 그 시작이 될 겁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이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 신분이 노출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알아요. 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전 회의 시간이 되자 회사 주요 직원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다. 강 팀장은 회의실 중앙에 앉아 여느 때처럼 당당한 태도로 임원들을 이끌고 있었다. 지우는 청소부로서 회의실 주변을 정리하며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을 것이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 팀장은 계약서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 계약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우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제 행동을 개시해야 할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는 천천히 회의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 팀장이 그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죄송합니다. 팀장님. 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를 단순한 청소부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강 팀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당장 나가.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는 없어. 그러나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가방을 열어 녹음기와 계약서, 복사본을 꺼내며 말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녹음기를 재생하며 강 팀장의 직원들을 위협하고 부담한 계약을 주도한 대화를 들려주었다. 이어 계약서 복사본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것은 강 팀장이 사인하려고 했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은 가짜 회사와의 거래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려는 시도였다는 증거입니다. 강 팀장은 순간적으로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분노로 이를 덮으려 했다. 이런 날조된 자료를 믿으라는 거야. 내가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지우는 그의 분노를 무시하며 계속 말했다. 제가 청소부로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본 것은 단지 부패한 관리자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부담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직접 봤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강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그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듯했다. 그러나 지훈의 증거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바로 지훈의 아버지, 박 회장이었다. 그는 상황을 주위에 깊게 살피며 침묵 속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박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지우는 아버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지. 제가 직접 본 것이고 제가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강 팀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강 팀장,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강 팀장은 저항하려 했지만 박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떠났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이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었다. 회의실의 강 팀장의 분노와 혼란이 사라진 후 박 회장은 밤 안에 남아있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보셨습니다. 강 팀장의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의 부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권위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청년, 제 아들인 박지훈이 오늘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무시했던 문제를 드러냈고 회사의 기초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박 회장의 말에 끈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부 임원들은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더 많은 책임이 찾아올 것이라는 압박감을 동시에 느꼈다. 박 회장은 임원들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지금부터 이 회사는 변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직 전체의 문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말했다. 회장님, 지훈 씨가 오늘 한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지훈이 앞으로 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일을 통해 그는 이미 자신의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지훈은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 회사의 많은 문제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임원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박수를 치며 그의 결의를 지지했다. 회의 신화는 서서히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다. 박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정말 잘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네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더 커질 거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좋다. 박 회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다. 너를 믿고 따라올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그날 이후 지우는 단순히 회장 아들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청소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회사의 가장 낮은 직급부터 가장 높은 직급까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빠르게 회사 전반에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지만
점차 그의 진정성과 노력에 감동받기 시작했다. 그는 강 팀장이 남긴 부정적인 유산을 하나씩 바로잡으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초과 근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내부 신고, 시스템 강화,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점차 실행에 옮겨졌다. 그러나 지훈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강 팀장과 가까웠던 일부 고위 관리자들은 여전히 그의 변화를 반대하며 그의 결정을 방해하려 했다. 그들은 뒤에서 그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그의 계획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몇 달이 지나고 회사는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회사 내부의 신뢰도는 회복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해낼 것이다. 회사에서 지훈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점차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이전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특히 낮은 직급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저항 세력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그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날 아침, 지훈은 강 팀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 부장이 준비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회사의 변화된 분위기와 함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었다. 지훈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 정도로 방향을 잡으면 충분히 성과가 나올 겁니다. 김 부장님, 이번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주세요. 특히 청소부와 같은 현장 직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부장은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방 이사님. 하지만 아직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몇몇 고위 관리자들이 새로운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회사의 발전을 방해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날 오후, 지훈은 고위 관리자들과의 특별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변화 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였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지훈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그를 탐탁지 않아 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훈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다. 저는 이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없다면 이 변화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일부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몇몇은 무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 고위 관리자인 이상무가 손을 들며 말했다. 박 이사님, 말씀하신 변화가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로 계속 나아간다면 회사의 안정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훈은 이상무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정성을 이유로 부패와 불공정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상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관리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의견이 회사의 발전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회의는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관리진은 지훈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동의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의 권위를 따르기 위해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더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수진과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만났다.
수지는 여전히 접수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지훈에게 말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지훈이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수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박 이사님,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걱정됩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알아요. 그 점이 저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고 믿어요. 그날 밤, 지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다음 단계를 계획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이 회사가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사의 전통적인 구조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지우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음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가 시작한 변화는 이제 막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키워가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지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군의 노력은 회사 전반에 걸쳐 점차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새로운 정책들 덕분에 더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었다. 특히 낮은 직급의 직원들은 지훈의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회사 내부에는 지훈의 변화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부패한 구조에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었고, 새로운 환경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은 비서로부터 한 통의 메모를 받았다. 메모에는 긴급사안, 관리진 내부에서의 응모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훈은 이 메모를 읽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변화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수진을 불러 메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그들이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일부 고위 관리자들이 과거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과 지금까지의 변화가 그들에게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들이 무언가 시도한다면 그 순간이 우리가 마침내 이 문제를 끝낼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 지훈은 고위 관리자들과의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이번 업무에 관련된 단서를 더 파악하기 위해 이 회의를 이용하려 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그는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몇몇 관리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평소보다 더욱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훈이 침착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회사는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다. 이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훈은 이런 반응의 업무가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고 느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몇몇 분들께서 지금의 변화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다만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몇 초의 침묵 후 이 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이사님, 저희는 현재의 변화가 회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우는 그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대답했다.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변화를 멈추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상무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회의는 그 후로도 한동안 이어졌고 지우는 참석자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누가 진정으로 변화를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증거들과 직원들로부터 다른 제보를 조합해 업무의 주동자들을 파악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몇몇 고위 관리자들이 과거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현재의 투명한 체제가 그들의 과거 행적을 드러낼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증거를 정리하고 아버지인 박 회장에게 보고했다. 박 회장은 이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을 더 이상 이 회사에 두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 날, 지우는 직원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회사 내부의 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며 더 이상의 부패와 불공정이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를 크명했다. 반면 업무에 가담했던 관리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직위 해제를 당했다. 그들의 부정행위는 조사와 함께 처리될 것이었다. 지우는 직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회사의 중심에 섰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쉽지 않았지만 옳은 길이었음을 확신했다. 이제 회사는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